대표님, 네?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받으시죠. 이게 뭘까요? 열어보셔도 됩니다. 열어봐야죠. 1억? 요즘 1억을 내면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저도 주십시오. 너무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이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둥지민 제2실장입니다. 최근에 캐나다 이민 상황이 많이 변화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둥지민 저스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와 걱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걸 최근에 많이 봤습니다. 가장 많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게 돈만 있으면 아니면 돈만 내면 영주권을 받는다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서 과연 돈만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1억을 내면 저도 영주권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문의를 저도 몇 번 받았어요. 그럼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 1억이라고 해서 1억을 내면은 영주권을 쉽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1억이라는 거 금액 자체가 엄청 큰 돈이니까 되게 큰 돈을 내면은 그냥 영주권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예전 같으면은 1억 정도 아니면 1억보다 더 이상이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투자이민이라는 게 있었고, 뭐 사업이민 이런 이민으로 이제 많이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캐나다 자체에서 지금 투자이민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문을 닫았고, 그렇죠. 그래서 좀 파급된 게 사업이민, 그리고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 비자,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사실 스타트업 이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행이 되고는 하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비자 프로그램 중에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저도 들어봤고, 고객분들이 문의 주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승인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에 대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가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현실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캐나다에 기여를 확실히 할 수 있는지. 왜냐면은 이전에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리밋이 없다 보니까 엄청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갔어요. 네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규제 같은 것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허위 사업 계획서 이런 걸로 들어간 적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걸 굉장히 꼼꼼히 보고 있어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을 진행을 하려면은 이 서포트해주는 지정 기관에서 꼭 레터를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레터를 줄 수 있는 한계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는 1년에 한 기관에 딱 10개만 줄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관이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럼 1년에 한 30개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국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을 수 있는 거죠. 정리해서 보자면 서포트 레터를 받는다고 그분들이 이제 영주권 승인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쿼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나의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에 따른 영주권 승인까지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확률들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창업 아이디어가 진짜로 진실된 창업 아이디어입니다. 이 스타트업 비자의 승인율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스타트업에 진행을 하면 프로세싱 기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3년이 넘어가요. 근데 3년이 넘어가는 기간을 치고는 승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50%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절반 미만으로. 절반 미만입니다. 그렇군요. 생각한 것보단 좀 승인율이 많이 낮죠? 맞아요. 너무 낮아요. 맞아요. 이거를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몰라요. 모르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이만큼까지는 서포트 레터 받는 거는 거의 99% 됩니다. 이렇게 네. 하니까 다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끝까지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그러면 사실 많은 신청자들께서 아니면은 많은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피하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결국엔 진행하는 고객분들도 본인의 케이스를 떠나서 네. 캐나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캐나다의 이민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네. 잘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겠죠.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2025년 초단계지만 아무래도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지 본인들도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제일 핫한 게 케어기버죠. 3월 31일 날 그 전후로 이제 뭔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준비하시고 있어요. 조건은 굉장히 좋아요. 영어 점수 4점에 경력 6개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증명, 네. 그 고용주 정도까지만 있으면 되는 걸로 나왔지만, 물론 나중에 지금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준비를 최대한 하면서 기다리면 제일 좋고, 네. 근데 케어기버가 사실 굉장히 좋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
일단 한 가지 또 반전이 있죠. 신청자 수. 그렇죠. 네. 이게 또 캡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맞아요. 신청 선수가 굉장히 적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오픈하자마자 1시간 안에 닫힌 걸로 알거든요. 1시간이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모두 다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청자 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내가 무조건 될 수는 없다라는 것도 생각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네네. 그 외에 좀 핫했던 게 이제 에그리푸드죠. 그렇죠. 네, 에그리푸드 이민도 있었는데 사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주말에 이미 닫힌 걸로 같아요. 물론 이번 5월에 다시 뭐 연장을 할지 아니면 뭐 정규 프로그램 바뀔지는 모르지만 이건 조금 스테이 튠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PMP 주정부임이죠. 주정부임은 이제 전체 인원수에서 이제 50%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맞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확정된 건 아니고 이게 지금 각 주에서 약간 반발이 많이 일어난대요. 네. 불만이 좀 많다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뭐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LMI 가산점이 이제 봄부터 없어진다는 얘기 나왔고요. 그렇죠. 추가로 영 프로페셔널 가산점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캐나다 이민의 문이 모든 방면에서 많이 닫히고 있는 느낌인데, 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분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민 스트림,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잘 알고 현황을 잘 알고 하시면은 그래도 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정직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요. 모든 신청서에 거짓말 없이 솔직하게 들어가야지 혹여나 뭔가가 잘못되더라도 다음 기회가 생기는 건데, 정직하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음 기회도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직하고 내가 준비는 최소한 노력을 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스틴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방대한 내용을 본인이 혼자 찾아보시기는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둥지에서 유튜브, 블로그, SNS 채널을 모두 운영 중이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빠르게 올려드리는 이 모든 업데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민 업무를 진행할 때 제 생각에는 계약서 상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고객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할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계약서가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되게 어려운 단어로 많이 되어 있고 너무 길어요.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 딱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서비스를 해주냐, 사실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이제 페이먼트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만큼씩 내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에 환불 규정이죠. 이제 혹여나 안 됐을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는지 아니면 이걸로 다시 재신청을 무료로 해주는지, 네. 요 3가지만 알면은 사실 웬만한 계약서 나머지 내용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결국 그럼 돈만 많이 낸다고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쉽게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민 심사관들도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정도 서류 넣으면 되고 이 정도 서류 넣으면 됐는데, 심사관들도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구나, 가짜라는 걸 때 점점 발전해 나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가짜로 만들면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모든 거는 팩트에 맞게 그리고 사실과 진실만을 갖고 접수를 해야지 영주권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본인의 노력이 없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사실 영어가 제일 힘들긴 하겠지만 영어 공부가 가장 많이 필요한 거고, 뭐 캐나다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꼭 준비를 해서 하셔야지 마지막에 정말 좋은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진행을 하던 진실된 준비와 꼼꼼한 체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곳이 둥지이민이라면 모든 것이 잘 지켜지겠죠? 당연하죠. 저희 둥지이민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영주권을 받고 정착하실 때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있을 때 저희 둥지이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1:1 맞춤 서비스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둥지이민의 저스틴 대표님은 고객분들의 영주권 승인 소식을 항상 기다리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승인 소식이 저희에게는 도파민이니까요. 2025년에도 캐나다 이민은 둥지이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